그러면 왜 많은 병원에서 기증 늑연고를 추천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술적으로 더 많은 과정이 필요 없이 수술비를 더 비싸게 받기 좋죠. 재료비를 붙여서. 이번에 두 번째는 코끝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끝에는 가급적이면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얼굴에서 가장 돌출되는 부위가 되겠죠. 충격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여러 뼈 중에서도 코뼈가 가장 많이 부러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되겠죠.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일단 완충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귀연골이냐 비중격이냐 아니면 늑연골이냐, 늑연골도 자가 늑연골이냐 아니면 기증 늑연골이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거고요. 일단은 어떤 연골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는 먼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화가입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그림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재료를 이만큼만 줍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 조직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피부의 두께, 연골의 특성, 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에서 1차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연골은 귀연골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코끝을 만지면 코가 말캉할까요? 딱딱할까요? 말캉하죠. 손가락을 코 가운데 넣어보고 가운데를 만져보면 비중격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자, 귀연골을 만지면 말캉할까요? 딱딱할까요? 말캉하죠. 코의 연골과 비중격 귀의 연골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코 끝에 있는 연골은 일라스틱 연골이라고 해서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충격에 완충작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대신에 힘은 좀 적습니다.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은 좀 더 단단하죠.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대신에 충격을 받았을 때는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귀연골은 마찬가지로 코끝 연골과 같은 일라스틱 연골입니다. 탄성이 좋죠. 이렇게 우리 구부리고 해도 다시 빵 하고 튀어나오죠. 대신에 힘은 비중격보다 작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코에 비중격을 사용을 하는데 비중격도 굉장히 좋은 연골입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비중격을 채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격의 힘이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거를 코끝에 이식을 했을 때는 피부의 당김 때문에 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충격을 받았을 때 부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코라는 것은 모양도 그렇지만 기능적으로 우리가 계속 자극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단한 조직보다는 좀 부드러운 조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원장님 저 코 수술하면 돼지코 되나요? 비중격은 단단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대신에 귀연골은 움직임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돼지코가 충분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같은 일라스틱 연골인 귀연골을 쓰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죠. 귀연골 쓰면 힘이 떨어진다는데요. 코끝이 다시 떨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진실과 거짓은 어떠한 연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코끝은 다 나중에 흡수가 되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중격보다 귀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귀연골을 한 겹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겹을 사용해서 보강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연골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골에 붙어있는 연골막같이 붙이게 되면 탄성도 굉장히 좋고 오히려 비중격보다 훨씬 더 강도 있는 연골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난이도가 더 높아요. 양을 채취하는 것도 그렇고 코끝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핸들링하고 취급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격이 오히려 수술하기 더 쉽지만 귀연골이 난이도가 높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귀연골을 쓴다고 했을 땐 그건 별로 좋지 않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비중격 귀연골의 장단점 설명드렸고, 저도 비중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가 휘거나 기능적으로 막혔을 때는 비중격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채취를 하더라도 보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해지게 콧등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비중격이 우선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코끝에서 마지막으로 늑연골을 설명드렸죠. 사실 요즘 상담하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환자분들이 원장님은 귀연골로 된다고 하냐, 다른 병원에서는 늑연골을 사용하래요. 기증 늑연골을 제가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기증늑연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기증늑연골이란 말 그대로 사체에서 채취한 늑연골을 화학약품 처리하고 세포를 없애서 부작용을 없애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기증늑연골이 어떤 늑연골은 20, 30대의 젊은 사람에서 채취한 늑연골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60세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채취한 연골이 됩니다.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채취한 연골은 굉장히 흐물흐물하고 잘 부러지게 되고요. 시간 지나면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됩니다. 20, 30대는 조금 덜하긴 하겠죠. 가급적이면 본인 조직이 있다면 내 늑연골이 있는데 흉터가 물론 남습니다. 한 2, 3cm 정도 되겠죠. 그러더라도 코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걸 감안하고도 사용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왜 많은 병원에서 기증늑연골을 추천을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술적으로 더 많은 과정이 필요 없이 수술비를 더 비싸게 받기 좋죠. 재료비를 붙여서.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모양이 잘 유지되겠지만 시간 지나면 예측 가능성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증늑연골은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가늑연골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구축코가 되겠죠. 코가 굉장히 짧아지고 딱딱해져서 늘려야 되는데 비연골이나 비중격으로 충분히 늘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도 자가늑연골을 사용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구축이 심하지 않거나 아주 짧지 않은 코에서는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것은 과잉진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또 코끝을 사용을 할 때 매드포어라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매드포어라는 굉장히 인조뼈처럼 딱딱한 조직인데요. 코 모양을 내기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점막이랑 붙어있는 부위에서 그게 녹거나 했을 때 코 안으로 뚫고 나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코끝에는 그런 매드포어나 이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코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 수술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제가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와 팩트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